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사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ESS 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다뤄볼 거고요. 진짜 중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두 가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린 거 알고 계신가요? 첫째, 삼성 SDI가 LFP 전구체 기업인 피노의 지분을 7%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피노는 시총이 4천억 수준으로 작년 영업이익이 고작 88억이었던 기업이었죠. 도대체 삼성은 왜 이 피노의 지분 인수를 결정한 걸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ESS 배터리판을 싹쓸이 하려는 삼성의 엄청난 선전포고인 겁니다. 최근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11조 원을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그 거대한 실탄의 첫 행보가 이 피노라는 작은 기업의 지분 인수인 겁니다. 근데요, 주식을 좀 하신 분이라면 이번 이재용 회장의 결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과거의 이 사건이 떠올랐을 겁니다. 충격적인 초대박 급등의 시작. 바로 2023년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41% 쓸어담았던 그 사건. 근데요, 그때 시장의 반응은 어땠죠? 아니, 천하의 삼성이 무슨 이런 헛발질이냐. 로봇은 시기상조라며 온 시장에 의구심을 토해냈었습니다.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후 약 2년간 주가 변동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대중이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때 삼성은 피 같은 돈으로 역대급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를 93만 원까지 약 1070% 급등시키는 쾌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로봇판이 이제 배터리판으로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동시에 이 뉴스가 터졌습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결정입니다. 국내 LFP 양극재 기업인 LNF와 3년간 1조 6천억 원 규모의 LFP 양극재를 공급받겠다는 빅딜. 이는 LNF의 작년 2025년 전체 매출의 약 75%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계약입니다. 자,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지금 목숨 걸고 노리는 배터리가 기존 3원계가 아닌 LFP, 즉 ESS 배터리라는 것. 그래서 오늘은요, ESS 시장을 둘러싼 최신 호재 뉴스들,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 흐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핵심 종목 5개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알 수 있습니다. ESS 배터리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ESS가 뭐길래, 그 중에서도 LFP가 뭐길래 이재용 회장은 이런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걸까요?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즉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배터리가 핵심이겠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의 주류 배터리는 LFP 배터리입니다. 아니, LFP는 값싸고 질 떨어지는 배터리 아니야?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화재의 안전성이 굉장히 높죠. 생각해보세요.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무조건 설치가 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단 한순간이라도 전기가 끊기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니까 ESS가 필수죠. 그런데 이 ESS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다. 이건 진짜 엄청난 리스크죠. 그래서 ESS는 지금 현존 최고로 안전하고 값싼 LFP 배터리가 주류이고요. 이런 상황에 지금 이 순간 삼성이 궁극의 LFP 배터리 밸류체인을 완성한 겁니다. 전 세계 LFP 전구체 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는 CNGR 계열의 피노를 인수해서 전구체를 만들고, 그걸 받아서 LNF가 ESS용 LFP 양극재를, 또 그걸 받아 삼성 SDI가 ESS용 LFP 배터리를 최종 완성시키는 구조입니다. 이렇듯 삼성을 비롯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스마트 머니들은 ESS 섹터를 대거 쓸어 담기 시작했고, 과거 에코프로의 45,000% 폭등의 대장이, 아니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럼 도대체 지금 ESS판에 무슨 일이 터지고 있길래 이러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만 잘 이해해도 판은 끝납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세요. 첫째, 이제 태양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구글이 발표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이 데이터 센터 전력 혁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무려 2.7기가와트 규모의 청정 에너지를 풀가동하겠다는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시대의 전기가 부족해진 건 다들 아실 거고, 그래서 누구나 다 차세대 소형 원전 SMR이나 10년 뒤에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핵융합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세계 최고의 빅테크인 구글의 이 결정은 뭔가? 이 흐름과는 좀 다르죠?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건 이겁니다.
SMR이나 핵융합 시대는 10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전력난이란 질병을 치료할 치료제는 SMR이나 핵융합이 맞지만 그때까지 버티게 해줄 진통제가 청정에너지, 즉 재생에너지라는 거죠. 쉽게 말해 지금 당장 부족한 전력을 채울 수 있는 건 놀랍게도 재생에너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2.7기가와트가 얼마나 큰 용량인지 아십니까? 대형 원전 3개가 뿜어내는 용량의 전기입니다. 보통 대형 원전 한 개당 약 10만 가구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으니 27만 가구의 전기에 해당하는 용량이죠.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이 2.7기가와트 용량 중 1.6기가와트가 태양광이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ESS가 등장하는 겁니다. 태양광은 낮에만 발전을 돌릴 수 있죠. 그럼 필수적으로 ESS를 같이 설치해서 낮에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고 하루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를 지금 구글만 짓나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국가 민간 할 것 없이 빈 땅만 보이면 세우는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가장 대규모 프로젝트가 그 유명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죠. 무려 720조 원을 쏟아부어 10기가와트급 전력을 끌어쓰겠다는 챗GPT의 오픈AI와 오라클이 중심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이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모든 빅테크들이 미친 듯이 세우는 게 데이터 센터인데 거기에 태양광이 무조건 깔리고 태양광이 없더라도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들어가는 게 ESS라는 겁니다. 즉, 수요 폭발은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미래 변수가 없고 상수에 가까운 거대한 부의 이동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둘째, 이란 전쟁이 쏘아올린 공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 올해 재생에너지를 대략 7.4기가와트 이상 늘리려고 하고 있다. ESS도 1.3기가와트 이상 보급을 추진하면 LNG 발전량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전 국민이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면 좋을 듯하다. 진짜 엄청난 이야기를 했죠. 신재생에너지를 7.4기가와트 이상 전 국민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 근데 이 국무회의를 왜 진행했습니까? 바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처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은 전 세계의 에너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준 계기가 됐습니다. 즉 이젠 에너지 안보 시대란 거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기 시작했고요. 거기엔 필연적으로 ESS가 싹 다 배치가 되는 구조로 당연히 발전이 되겠죠. 더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란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10년 전부터 재생에너지의 투자를 막대하게 진행했고요. 판매되는 자동차의 50%가 전기차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란 사태로 가장 피해를 덜 본 에너지 안보 최강 대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죠. 결국 중국이 제시한 이 모범 답안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따르게 될 것이란 겁니다. ESS는 데이터 센터를 넘어 지구 전체의 에너지 지도를 바꿀 혁명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일론 머스크의 소름 돋는 계획입니다. 곧 스페이스X가 상장합니다. 몸값만 무려 2,500조. 지금 나스닥이 상장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편입시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죠. 근데 이 스페이스X의 진짜 핵심 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미친 계획입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는 수차례 우주가 최고의 데이터 센터 설치 장소라는 것을 언급해왔는데 자, 우주는 낮과 밤이 없죠. 이 말인즉 24시간 온종일 태양광으로 미친 듯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늘진 곳은 영하 200도가 넘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수많은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열을 획기적으로 식혀줄 환경도 있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주의 데이터 센터가 수십 수만 개가 깔리는 모습. 그 옆엔 ESS가 전부 필수로 설치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는 우주 산업으로까지 확장됐다는 겁니다. 즉 전력난의 치료제인 태양광이란 전쟁이 쏘아올린 에너지 안보 시대 천재 일론 머스크의 우주 산업까지 지금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미친 혁신들이 전부 ESS로 귀결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ESS가 메가사이클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거이자 변수가 없는 상수 섹터라는 강력한 팩트들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당장의 태양광부터 미래 우주 산업까지 확장될 메가사이클에서 우린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재용 회장이 쥐고 있는 11조 원의 실탄이 가장 먼저 꽂힌 역대급 최대 수혜주들 중에서도 최고의 상수 포인트를 가진 종목들만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ESS는 단순히 배터리만 있다고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에 저장된 직류 전기를 우리가 쓰는 교류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ESS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삼성과 LG가 미친 듯이 찍어낼 LFP 배터리,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부터 배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필수 장비까지
이 모든 밸류 체인이 지금 동시에 폭발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실제 투자 대상이 될 종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5종목은 모두 정상 거래 중이며 각각의 투자 논리를 꼼꼼하게 확인했으니 바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천보입니다. 삼성과 LG가 ESS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미친 듯이 찍어낼 LFP 배터리. 근데요, 이 LFP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영하의 날씨만 되면 성능이 뚝 떨어지는 저온 특성과 낮은 에너지 밀도. 이 단점을 완벽하게 치료할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천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F전해질입니다. 이 특수 전해질이 들어가야만 이온 전도가 폭발하고 영에서도 출력이 유지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삼성이 앞서 구축한 LFP 라인을 돌리든 LG엔솔이 고출력 ESS를 만들든 이 천보의 F전해질이 안 들어가면 배터리가 가혹한 환경을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삼성 SDI, LG엔솔, SK온은 물론이고 글로벌 1위 중국 CATL의 테슬라까지 전 세계 배터리 판을 쥐고 흔드는 톱티어들이 싹 다 천보의 전해질을 씁니다. 엄청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배터리는 화재 위험 때문에 한 번 검증된 핵심 공급사를 절대 함부로 못 바꾼다는 것. 즉 천보는 변수가 거의 없는 상수 종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원가 절감과 미친 증설. 천보는 남들이 비싼 원료를 쓸 때 독자 공법으로 제조 원가를 무려 50% 낮추기 위해 지금 새만금 공장에 약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고요. 이 미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작 1000톤 수준이던 핵심 F전해질 생산 능력을 무려 2만 1000톤으로 20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원가는 반토막인데 생산량은 20배가 뛴다. 2026년 이후 에비타, 즉 실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력이 미친 듯이 떡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천보의 유일한 리스크인 새만금 공장 가동 지연 설비 관련 사고로 인해 고정비 부담으로 최근 5만 원대에서 바닥을 벗기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천보의 경쟁력이 무너진 것일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지연인 것일 뿐일까요? 즉 이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ESS 대전쟁 시대에 전 세계 가장 큰 빅테크들에게 통행세를 받는 천보. 본격적인 2만 톤 증설의 실적 레버리지가 터지기 전 관심을 꼭 가져봐야겠죠.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F전해질 세계 최초 상용화로 LFP 필수 소재예요. 둘째, 삼성 SDI, LG엔솔, CATL, 테슬라 전부 사용합니다. 셋째, 독자 공법으로 제조 원가 50% 절감 성공했어요. 넷째, 새만금 공장 생산 능력 1000톤에서 2만 1000톤으로 20배 증설 중입니다. 다섯째, 가동 지연으로 주가 바닥권에서 저평가 기회 구간이에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ESS 배터리 관련 숨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ESS 배터리 관련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ESS 배터리 관련 숨은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ESS에 우리가 왜 집중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투자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첫 번째 종목인 천보의 F전해질이 왜 필수인지 글로벌 톱티어들이 전부 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새만금 공장 20바의 증설 말씀드렸어요. 이제
나머지 4개의 종목 분석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후성입니다. 배터리엔 전해액이 필수로 들어가는데 이건 마치 사람의 피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피가 배터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돌게 만들려면 육불화인산리튬이라는 기본 전해질염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물질이 안 들어가면 그건 배터리가 아니라 그냥 쇠덩어리일 뿐인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배터리의 생명줄과도 같은 필수 전해질을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유일하게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오직 후성 딱 한 곳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ESS 전쟁판에서 왜 미친 폭발력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탈중국 FOC 규제 때문이죠. 미국이 앞으로 미국 땅에 들어오는 배터리에는 중국산 소재를 단 한 방울도 섞지 말라고 못을 박아버렸죠. 사실 지금까지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값싼 중국산 전해질을 엄청나게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짓고 있는 수조 원짜리 ESS 공장에는 그 중국산을 구조적으로 아예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럼 당장 미국 공장을 돌려야 하는 삼성과 LG는 도대체 누구를 찾아갈까요? 맞습니다. 대체할 기업이 아예 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유일의 전해질 생산 기업인 후성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산이 배제된 이 거대한 북미 시장의 독점적 수요가 통째로 후성의 입안으로 굴러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후성의 주가를 쌍끌이로 폭발시킬 팩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후성의 본업은 원래 배터리가 아니라 반도체 특수가스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가스 역시 대한민국에서 후성이 유일하게 만듭니다.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친 듯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과 고단 낸드 플래시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후성의 이 특수가스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즉 후성은 데이터 센터의 두뇌인 초고성능 반도체 쪽에서도 유일하게 특수가스를 팔아먹고 데이터 센터의 심장인 배터리 쪽에서도 유일하게 전해질을 팔아먹는 그야말로 독점의 끝판왕이자 대기업들의 통행세를 양쪽으로 뜯어먹는 양방향 톨게이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성은 지난 2년간 2차전지 악재로 적자를 내며 주가가 바닥을 기었지만 올해 1분기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턴어라운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육불화인산리튬 국내 유일 대량 양산 기업이에요. 둘째, 미국 FOC 규제로 중국산 배제되며 독점 수혜입니다. 셋째,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공장의 필수 공급사예요. 넷째, 반도체 특수가스 국내 유일 생산으로 양방향 톨게이트입니다. 다섯째, 올해 1분기 흑자 전환 성공으로 턴어라운드 신호탄 발사했어요. 세 번째 종목은 서전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을 이해하려면 먼저 ESS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ESS는 배터리만 있다고 작동하지 않아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BCS라는 전력 변환 장치예요. BCS가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배터리는 직류 전기로 전기를 저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전기는 교류예요. 그래서 배터리의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PCS입니다. 전력 변환 기능 외에도 전압과 전류를 감시하고 제어하며 비상 상황에서 전력 계통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쉽게 말하면 ESS의 심장이 배터리라면 PCS는 배터리의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는 혈관이자 펌프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배터리가 있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서전 시스템은 바로 이 PCS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금속 가공 기술과 시스템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각종 통신 장비, 핸드폰, 반도체 장비 등의 함체화 구조물을 만들어 왔는데 이 기술이 그대로 ESS PCS 제조에 활용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삼성과 LG가 ESS를 만들 때마다 PCS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배터리 한 개당 PCS 한 개가 필요해요. 삼성 SDI가 11조 원을 쏟아부어 미국의 ESS 공장을 짓고 LG엔솔이 애리조네 16기가와트시 규모 ESS 전용 공장을 쓰면 그만큼 PCS 수요도 폭발하는 구조입니다. 서전 시스템은 이미 글로벌 1위 ESS 업체인 플루언스에 납품을 시작했고 작년 4분기부터는 전 세계 7위 포인이라는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어요. 플루언스는 미국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기업이고 포인은 중국 최대 풍력 발전 기업입니다. 즉 서전 시스템은 미국과 중국 양쪽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점은 서전 시스템이 단순히 PCS 케이스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터리를 제외한 ESS에 들어가는 모든 핵심 부품을 고객사 주문을 받아 대신 생산해주는 OEM 방식이에요. 여기에는 ESS 케이스부터 패널, 통신선, 각종 기자재 등이 포함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ESS 제조사들은 배터리 셀 개발에 집중하고 나머지 부품은 외주를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서전 시스템은 이 외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PCS 전력 변환 장치 제조로 ESS 필수 부품 공급해요. 둘째, 글로벌 1위 플루언스 7위 포인 납품 중입니다. 셋째, OEM 방식으로 ESS 케이스부터 각종 기자재 일괄 공급해요. 넷째, 2023년 3분기 매출 41%, 영업이익 208% 급증했습니다. 다섯째, 미국, 중국 양대 시장 동시 공략으로 글로벌 수혜 기대돼요. 네 번째 종목은 SK이터닉스입니다. 이 종목은 2024년 인적 분할을 통해 출범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과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SK이터닉스가 단순히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ESS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전력 거래로 돈을 버는 사업자예요. 쉽게 말하면 ESS로 전기를 저장했다가 전기 값이 비쌀 때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SK이터닉스는 국내 1위 ESS 사업자로서 축적된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미국 ESS 시장에 진출했어요. 지난 2월 SK가스와 손잡고 미국 텍사스주에서 100메가와트 규모의 ESS 설비인 그레이트 키스카디의 상업운전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총 34대의 인버터 및 340대의 배터리가 설치된 100메가와트 규모의 설비로 세계 최대 규모의 ESS 시장인 미국 텍사스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난해 1월 합작법인 설립 및 투자를 결정한 지 약 1년 만의 성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텍사스의 전력 거래 시장입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전력 소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인데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높아 ESS 사업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꼽혀요. 또 미국 내에서도 전력 거래 시장이 가장 발달한 곳으로 전력 거래의 자유도가 높아 사업자의 역량에 따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SK이터닉스는 전력이 저렴할 때 구매해 ESS에 저장했다가 전력 가격이 높을 때 저장한 전력을 판매하는 실시간 전력 거래와 전력망의 안정화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에요. SK이터닉스와 SK가스는 국내 1위 ESS 사업자로서 SK이터닉스가 보유한 ESS 건설 및 운영 역량과 SK가스가 지난 35년간 쌓아온 가스 트레이딩 노하우를 활용 향후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 2029년까지 약 900메가와트 규모로 ESS 사업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추후 국내 전력거래 시장 개화 시 축적된 ESS 운영 및 전력거래 역량을 발빠르게 활용해 국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목표예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국내 1위 ESS 사업자로 운영 노하우 보유했어요. 둘째, 미국 텍사스 100메가와트 ESS 상업운전 시작했습니다. 셋째, 전력 거래로 실시간 차익 실을 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넷째, 2029년까지 900메가와트로 사업 확장 계획입니다. 다섯째, SK가스 가스 트레이딩 노하우 결합으로 시너지 극대화 기대돼요. 다섯 번째 마지막 종목은 포스코DX입니다. 포스코DX는 포스코그룹의 디지털 전환과 IT 솔루션을 담당하는 기업인데 여기서 ESS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핵심은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입니다. BMS가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ESS는 수백 수천 개의 배터리 셀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이 셀들 하나하나의 전압과 전류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시스템이 바로 BMS예요. BMS는 마치 합창단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합창단의 지휘자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합창단원의 템포와 높낮이를 맞춰 조화로운 하나의 곡을 완성해 가듯 BMS 역시 지휘자와 같이 각 셀의 전류 전압을 조화롭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BMS는 배터리 팩에서 코스트 비율이 세서 5%밖에 되지 않지만 배터리 팩 성능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BMS의 중요성은 배터리 화재 및 폭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BMS는 배터리의 충방전 시 과충전 및 과방전을 막아주며 셀 간의 전압을 균일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및 배터리의 수명을 높여주며 데이터의 보전 및 시스템을 진단하여 경보 관련 이력 상태의 저장 및 외부 진단 시스템 혹은 모니터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포스코DX는 포스코그룹 내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경험과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ESS용 BMS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배터리 상태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배터리의 수명을 극대화하고
화재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DX의 또 다른 강점은 포스코 그룹 내 시너지예요. 포스코는 전기차와 ESS용 양극재 소재인 니켈과 리튬을 생산하고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를 만듭니다. 포스코DX는 이 모든 밸류 체인을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예요. 삼성 SDI나 LG엔솔이 ESS를 만들 때 포스코 그룹에서 소재를 공급받고 포스코DX에서 BMS 솔루션을 공급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BMS 시장은 2025년 68억 달러에서 2035년 220억 달러로 성장하여 22%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PHEV, HEV 더 나아가 ESS의 심장부에는 복잡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어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솔루션 개발 중이에요. 둘째, 인공지능 기반 배터리 상태 예측 알고리즘 보유했습니다. 셋째, 포스코 그룹 소재 밸류 체인과 시너지 극대화 가능해요. 넷째, 글로벌 BMS 시장 2035년 22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입니다. 다섯째, 제조 현장 디지털 전환 경험으로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ESS 배터리 관련 핵심 종목 5개 전부 말씀드렸어요. 천보, 후성, 서전시스템, SK이터닉스, 포스코DX 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종목만 알려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매수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려 진짜 도움이 되잖아요. 첫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분할 매수 전략을 쓰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개 종목이 전부 동시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목은 먼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나중에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자금을 3등분해서 나눠 매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가능 자금이 3천만 원이라면 첫 번째 1천만 원은 이번 주 안에 매수하고 두 번째 1천만 원은 일주일 뒤 조정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고 세 번째 1천만 원은 호재 뉴스가 나올 때 추격 매수하는 식으로 나눠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고점에서 물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삼성과 LG의 ESS 공장 일정을 주목하세요. 삼성 SDI는 미국의 ESS 전용 공장을 짓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애리조네 16기가와트시 규모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이 공장들이 가동을 시작하면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세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개 종목 중에 어느 하나가 대장주가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천보가 소재주 대장이 될 수도 있고 서전시스템이 장비주 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보다 3개에서 4개 정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안전해요. 제 추천 조합은 이렇습니다. 소재주 중 하나, 장비주 중 하나, 사업자 중 하나. 이렇게 3개를 골라서 3등분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천보, 서전시스템, SK이터닉스 이 3개를 선택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섹터가 먼저 터지든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미국 FOC 규제 일정을 체크하세요. 미국이 중국산 소재 배제를 강화할수록 국내 기업들의 기회가 커집니다. 후성 같은 전해질 기업이나 천보 같은 특수 소재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예요. 5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뉴스를 추적하세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발표할 때마다 ESS 수요도 함께 발표됩니다. 이 뉴스가 나오는 날 관련주를 매수하시면 단기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요. 6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목표 수익률을 미리 정하시고 그 수익률에 도달하면 일부는 반드시 익절하세요. 예를 들어 플러스 30% 오르면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는 계속 보유하는 식으로 수익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ESS 시장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시대, 일론 머스크의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모든 미래의 혁신이 ESS로 귀결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관련주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ESS가 정확히 뭔지 아시는 분 몇이나 될까요? LFP 배터리가 왜 필수인지 아시나요? F전해질이 뭔지, 천보가 왜 독점 지위를 갖는지 아시나요? PCS가 뭔지, 서전 시스템이 왜 주목받는지 아시나요? BMS가 뭔지, 포스코DX가 왜 핵심인지 아시나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제 영상 시청하지 않았다면 99% 모르실 겁니다. 결론은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입니다. 다만 성급한 추격 매수는 금물이에요. 조정 구간 기다리는 인내심이 수익을 만들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